네. 오늘은 비언어적인 요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 인간 세상, 인간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비언어적인 요소입니다. 비언어적인 요소는, 그러니까 언어적인 요소, 컨텐츠 내용이 아니라 이거는 뭐 심리학적으로 보면 본성, 감성, 이성 중에 어, 본성, 그다음 또는 감성까지도 본성에 더 가까운 영역입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상대를 어, 순간 이제 스캔을 하는 거죠. 했을 때 비언어적인 요소들 뭐가 있을까요? 사람의 얼굴 표정, 그다음에 아이 컨택 하는 것들, 뭐 미세 표정까지, 뭐 눈, 꼬리에 뭐 움직임이라든지 떨림이라든지 입꼬리가 어느 위치에 있다든지 눈썹이 뭐 찌푸려졌냐 아니면은 뭐 좀 그냥 노멀하냐, 평범하냐, 자 이런 것들로 사람들은 그러니까 본성에서 다 감정까지 느끼고, 그리고 이 항상 모든 그 인간의 심리 메커니즘, 뇌의 메커니즘을 보면 어, 본성, 감성, 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성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감성, 그 위에 본성. 먼저 본성적으로 사람이 비언어적으로 편해야, 응? 어, 내 편이라는 그런 생각, 내 편이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그럼 감정으로 쓱 들어가고 그 다음에 컨텐츠 내용이죠. 내용이 이성적으로 들어가서 뭐 설득이 되거나 타협을 하거나, 그죠? 토론이 되거나 대화가 되거나 소통이 되거나, 내가 이 사람이랑은 관계를 해도 되겠다. 이제 이렇게 어, 메커니즘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심지어는 뭐 이 사람이 어깨를 좀 움츠러들고 있느냐, 어깨를 움츠러들면요, 어, 진화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고 진화 심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어, 쉽게 말해서 밥입니다. 어, 물론 이제 좀 이타적인 사람들, 어, 남에 대해서 공감성이 높고 이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좀 어떤 지금 뭐 힘이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좀 도움을 주고 잘 케어해주고 맞춰주고 하는데, 어, 기본적으로는 세상은 냉철한 게 맞습니다. 어, 또 다른 야생이에요. 사실상 야생이고, 아무리 우리가 스마트폰 들고 이렇게 편하게 영상을 촬영하면 뭐 올라가고 유튜브에 올라가고 이런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쟁이고 생존의 최전선의 그 야생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습관적으로, 이 습관은 뇌의 경로와 회로, 그리고 그 사람의 뇌의 어떤 모양이라고 표현해 보죠.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습관, 그다음에 시스템, 뭐 자기의 어떤 행동과 삶 메커니즘 자체는 사고 곱하기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고 곱하기 행동, 사고 생각했으면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뇌가 뭐 표현을 하자면 섹시하게 변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비언어적인 요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했던 어깨를 너무 움츠리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던가, 사람들의 아이 컨택을 잘 못하고 다닌다던가, 그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고 바로 행동함으로, 음, 뇌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본성, 아까 뭐라고 했어요? 비언어적인 요소, 그리고 감성으로 가고, 이제 이성이, 그때, 얘기가 딱 스며들 수가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 그다음에 집단 안에서 어떤 관계들, 아니면 또 이게 달라요. 1대1 관계냐, 뭐 앞에 회중이나 청중이 있느냐, 이게 또 다르기 때문에 뭐 파워, 뉘앙스, 메커니즘 모든 게 같으면서 다릅니다.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강연을 많이 하는 사람이 1대1 관계에서는 좀 어색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강연하는 사람들은 주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1대1 관계에서도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가르치는 태도로 하면 어떤 사람이 1대1 관계를 하고 싶겠습니까?
물론 이 사람이 어떤 퍼스널 브랜딩이 좀 강력하게 있으면 사람들은 좀 후킹되어 있고 이미 체면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래도 계속 그 강연하는 어떤 뉘앙스, 그다음에 볼륨이라든지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를 가지고 1대1 대화나 관계를 했을 때는 어,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저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인데 최근에 저도 유튜브에 좀 영상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음, 그러면서 제가 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했잖아요. 그럼 바로 행동하는 겁니다. 음? 비언어적인 요소는 중요합니다. 비언어적인 요소는 중요하고 어, 저도 다시 한번 상기하고 바로 행동 이렇게 아웃풋을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면서 또 자기와 내면화 체화를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옷차림도 다 비언어적인 요소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자리나 뭐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갔는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봅시다. 하나는 추리닝 같은 느낌으로 옷을 입고 나가요. 후드티에다가 점퍼 걸치고 그죠? 바지도 이게 청바지인지 이게 무슨 뭐 운동복 바지인지 모를 정도의 그런 바지와 뭐 운동화 막 이런 거 그냥 대충 후줄근하게 이렇게 좀 아, 신고 나갔다. 그리고 하나의 경우는 이건 정장은 아니지만 세미 정장 느낌으로 위에는 좀 이런 패딩 조끼 같은 거 안에다가 입고 밖에는 재킷 같은 거 정장 재킷 같은 거 걸치고 그다음에 구두도 좀 세미 정장 구두로 신고 청바지 좀 깔끔하게 검은색으로 딱 이렇게 입고 나갔어요. 어떤 사람이 더 신뢰를 주고 안정감을 주거나 상대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것도 다 비언어적인 요소죠.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이런 말투도 그쵸. 아, 제가 지금 일어난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감기도 있고 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 아, 그게 뭐 말을 더듬는 건 사실 진정성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좀 말이 명확하지 않은 것들 있죠. 뭐 여러분 피어너적인 요소를 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도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볼까? 이렇게 하는 거랑 여러분 비언어적인 요소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자와 후자가 좀 다르겠죠. 좀 다른 게 아니라 어, 초면일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나를 아는 사람들은 그 뇌에서 이 사람에 대한 저장 자체가 이 사람은 원래 그래 하고 좀 편안하니까 만나는 경우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익숙해서 괜찮지만 사람들은 초면에 이미 6, 70% 이상을 많은 것들을 자기 스스로 인지 확증 편향도 많지만은 판단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때 명확하게 말을 하면 다르겠죠. 제가 아침에 좀 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면허 적성 검사 관련해서 좀 처리할 일들이 있어서 전 좀 재밌는 걸 좋아해요. 보통 운전면허 시험장을 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 문자 온 글을 읽어봤을 때 경찰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명확한 거를 좀 선호하다 보니까 기왕 가는 거 거리는 자동차 운전해서 가면 비슷한 거리예요. 둘 다 운전면허 시험장, 그다음 경찰서 비슷한 거리지만 제가 경찰서 갈 일이 평생에 없었어요. 좀 죄도 좀 짓고 살아야 되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음, 죄를 죄 같은 거랑은 좀 거리가 있는 편이라서 앞으로는 많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직감이라고 해보죠. 이건 철학 인문학 채널이니까 경찰서를 좀 가게 될 것 같은데 죄를 지어서라기보다는 그래서 경찰서를 한번 가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경찰서에도 경찰서로 전화했는데 콜센터 182 콜센터로 전국 어, 통용되어 있는 콜센터로 연결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면허 시험장인데 이 역시도 전국적 통합적인 콜센터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뇌가 아직 운동이 워밍업이 잘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약간 버벅거리는 건 아닌데, 약간, 약간 블랙아웃 느낌으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잘 안 난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경찰서 측은 좀 문제는 없었어요. 문제는 없었는데 이슈가 없었는데 두 번째 운전면허 측은 이제 아이 어머니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말투가 심리학적으로 만약에 분석풀이를 하면 나중엔 나중에는 보니까 상냥하게 잘 하시더라고. 이제 어린 여성의 목소리는 아니고 아주머니인데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이나 뭐 유치원 좀 졸업할 시즌 정도 되는 아이 어머니인 것 같아요. 상냥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뭐 제가 그렇게 질문을 버벅거린 것도 아니야. 그냥 질문을 바로 했는데 어,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근데 명확하게는 해야 되는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고, 근데 이 여성분이 면허시험장 측 좀 성의 없게 네, 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해를 해요. 이게 상담 업무, 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전국에 통합되어 있는 콜센터면은 전국에 다양하고 속된 말로 미친놈들, 성한 놈들 할 것 없이 다 전화가 오잖아요. 또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는 이해력이라든지 사회적 지능, 지력 같은 것들이 조금 어, 좀 미달이신 분들이 그게 뭐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상담 업무 관점에서 보면 이 상담하시는 분들이 여성이 많은데 좀 이 사람들도 좀 밀려오는 전화에 빨리빨리 일을 처리해야 자기 일인 거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비언어적인 요소를 했지만 물론 목소리나 이런 것에도 비언어적인 요소를 느낄 수 있지만 얼마나 얼굴도 못 보는데 막 전화로 막 근데 전화라는 게 좀 그래요. 전화라는 게 거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은 프로페셔널 하지만 거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사람들의 오늘 주제가 비언어적 요소였으니까 이 비언어적 요소가 잘 안 보이는 상태에서 상대를 설득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스트레스가 많겠지. 그러니까 저한테 빨리 끊으려고 성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귀찮으신가 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뭐 이렇게 제가 뭐 그냥 단답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미안한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죄송할 필요는 없고 제가 좀 글을 보긴 했는데 글도 정확하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글도 원래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책을 봐도 그렇고 어떤 모든 글들. 그래서 글을 쓸 때는 명확하고 분명하게 하라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추상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너무 추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 어떤 말이나 글이 좀 추상적인 부분들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아웃풋을 하면서 여러분 뭐예요? 사고를 했어요. 그럼 뭐예요? 바로 행동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말을 할 때도 좀 입을 풀고 뇌를 풀고 전화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럼 서로의 오해가 없겠죠. 저도 더 명확하게 했으면 아마 운전면허 시험장 측 콜센터 직원분도 네네 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화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어 제가 뭐 원치도 않는 내용까지도 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하셔서 또 다시 인제 제가 조금 아침부터 기분을 언짢게 해 드렸다면 죄송합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실 필요 없다." 그래서 저도 고맙습니다." 하고 잘 끊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 저는 세상이 달라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 직업 중에 하나가 사상가잖아요. 정체성 및 제가 지금 코도 좀 그렇고 좀 이해를 해주세요. 발음이 좀 그런 거. 정체성 및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사상가예요. 두 번째 콜센터 운전면허 측 콜센터 직원분은 참 저에게도 또 새로운 배움을 또 새삼 얻게 해주신 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인정을 안 합니다. 저도 나가서 정말 인정을 잘하고 다니려고 노력을 해요. 내가 미안합니다. 이분도 미안하니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거야. 그러실 필요 없다. 저한테 죄송할 필요 없다. 근데 제가 이해를 한다. 상담 업무 얼마나 그 고충이 많으시냐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그걸 또 알아주시니까 더 마지막까지도 제가 아침부터 기분을 언짢게 해드렸다면 아니야. 감정을 쓰진 않아. 근데 일부러는 써요. 전략적으로 심리 기술적으로 일부러 쓰긴 써요. 이 사람들한테 긴장감을 주는 거죠. 긴장감을 주면 이 사람도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또
하루 이틀 지나고 아니면 몇 시간 지나면 또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좀 이해해 주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언어적인 요소라는 게 눈에서 시각적인 효과가 더 많은데 어? 냄새로 느끼거나 뭐 귀로 듣거나 이런 거보다 시각적인 비언어적 요소가 커요. 그래서 얼마나 그 전국의 다양한 또라이 아닌 사람, 범인, 뭐 좀 더 스마트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서 응? 저도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내가 너무 앞서가지 않았나, 자기가 좀 지력이 있다고 해서 앞서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 좀 때로는 연기도 필요하잖아. 연기도 전화가 와가지고 연기도 필요하니까 조금은 좀 속아주기도 하고 모른 척 속아주기도 하고 또는 내가 모른 척 그 사람이 더 얘기할 수 있게 끌어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담원분의 인정하는 태도로 그렇지 않아도 자기 성찰을 하면서 더 자기 정리를 하고 자기 성찰을 하면서 이해를 했을 테지만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어서 그래 이런 분들이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는 안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있어요. 사상적으로 바로 교육입니다. 이런 분들이 서로 이제 잘 인정하고 저도 아닙니다. 괜찮아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하고 끝까지 이제 전화하고 그러니까 네 하고 잘 어, 아주 예쁘고 좋은 비언어적 목소리로 전화를 마무리하셨어요. 음, 여러분 우리에게는 교육다운 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많이 봐주세요.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뭐 구독해라 뭐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뭐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 가능할 때 그리고 제가 충분히 답변을 해야 되는 내용이면 잘 또 답변을 해드리고 그게 저의 일이기도 하고 소명이기도 하고 영상 많이 봐주십시오. 대한민국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스레드 글 중에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연결된 거 중에 이제 글쓰기 플랫폼인 스레드가 있어요. 스레드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본을 잘 지키면 내가 좋고 세상이 좋아지는데 결국 세상이 좋아지는 게 내가 좋다. 결국 뭐야? 행복이잖아. 쓸데없는 감정 소비라든지 감정 소비 따위 잡일들을 하지 않아도 돼요. 시스템이잖아요. 모든 건 시스템인데 그런 교육도 사상도 시스템입니다. 우리나라가 좀 너무 건강한 이기적임은 좋지만은 너무 극단적인 이기적임은 고됨과 힘듦과 심지어는 파멸까지도 이끄는 시스템과 그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상들을 많이 나눌 겁니다. 영상 많이 봐주시고 구독하라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가 죽기 전에 죽음 따위 두려워하지 않고 뭐 뭔가 비장한 것 같지만 정말 그런 태도로 항상 임합니다. 항상 그런 태도로 임하니까 대한민국 한번 좋게 제가 죽을 때 대한민국이 더 성숙한 나라 뭐 독일이나 이런 북유럽보다 더 성숙하고 시민 국민 의식이 정말 남다른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의 소리가 그 영혼들이 가득하길 그 흐름이 가득하길 원하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언어적인 요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더 행복하십시오.